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성찬입니다. 저는 비염, 축농증, 흡입로 질환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코막힘, 콧물, 가래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부학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코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코 안을 보시면 이렇게 3단의 계단식으로 살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하비갑계, 중간 부분을 중비갑계, 위쪽을 상비갑계라고 부릅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라디에이터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데 비갑계에서 찬 공기는 따뜻하게 데워주고 뜨거운 공기는 차갑게 식혀주는 온도 조절 기능을 하게 되고, 너무 습한 공기는 건조하게, 너무 건조한 공기는 습하게 적절히 습도 조절 기능을 하게 됩니다. 비갑계는 외부 환경이나 몸이 컨디션에 따라 부었다 가라앉았다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공기를 빨리 데우기 위해서 비갑계가 부풀어서 코가 막히게 되고, 따뜻해지면 가라앉으면서 코가 뚫리게 되는 것이죠. 에어컨 바람이나 찬바람 쐬면 코가 막히는 분들이 이런 경우죠. 코막힘으로 고생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왼쪽이 막혔다, 오른쪽이 막혔다 하잖아요. 그게 비인두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만약 만성적으로 붓게 되면 만성 코막힘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귀와 코가 연결되는 이관입니다. 코와 귀가 연결되어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와 귀가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콧물이 너무 많아져서 코 안에서 넘쳐서 이관을 타고 귀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이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이염은 애초에 귀의 문제가 아니고 코의 문제일 수 있겠죠. 콧물이 안 나오고 넘치지 않도록만 해주면 코가 좋아지면서 중이염은 저절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가 먹먹해지거나 귀의 압력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코에서 귀로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준다면 비행기 탈 때 귀가 아프거나 높은 곳에 가서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목젖이고 여기는 혀입니다. 코와 목이 만나는 이 부위를 비인두라고 하죠. 얼마 전에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비인두 뒤편에서 뇌 노폐물이 빠지는 림프관을 찾아냈다는 논문입니다. 림프액이 하는 일은 노폐물 배출, 즉 몸의 쓰레기를 청소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뇌에도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런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고 계속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썩듯이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노폐물로 인해서 뇌출혈, 뇌경색, 치매 같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림프관이 이 비인두 뒤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의 구조를 보면 코와 비인두는 이렇게 뇌와 맞닿아 있습니다. 코로 숨을 잘 쉬고 비인두 뒤로 노폐물이 잘 빠져야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비인두 주변에는 콧물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있어서 항상 분비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기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의 양이 많아지고 찐득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목에 자꾸 끼거나 답답하게 되겠죠. 앉아있을 때는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분비물이 비교적 잘 빠지지만 누워있을 때는 코 뒤편, 목젖 뒤쪽에 분비물이 쌓이겠죠. 그래서 비인두에 콧물이 고여있는 분들이 아침에 자고 나면 가래가 목에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코의 질환은 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 머리, 목 전체의 근육 긴장, 혈액순환 문제, 림프순환 문제가 모두 관여합니다. 따라서 코의 불편함을 코만 치료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뼈 두개골을 살펴보겠습니다. 두개골 모형이에요. 이 모형은 이해하기 쉽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우리 머리뼈는 하나의 통뼈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조각의 뼈가 결합되어 머리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면을 봉합선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전두골, 위에는 두정골, 뒤에는 후두골, 옆에는 축두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뼈를 이루지 않고 이렇게 각각의 뼈가 봉합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거나 활동할 때
이 봉합선이 느슨해야 뇌 노폐물이 잘 빠지게 됩니다. 여기가 너무 꽉 조이면 두개골 안에 림프나 혈액이 잘 돌지 못하게 됩니다. 생선의 아가미처럼 숨 쉴 때 아가미가 벌어지듯이 이 봉합선도 느슨해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방금 비인두 뒤로 노폐물이 빠진다고 했죠. 뇌 노폐물이 비인두 뒤로 잘 빠져야 뇌뿐만 아니라 눈, 귀, 코, 목의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인지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의 머리뼈를 만져보면 엄청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볼링공처럼요. 그러면 뇌호흡이 안 되어서 노폐물이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 눈, 귀, 머리 등의 두면부 질환에서 머리를 잘 풀어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뼈는 축두골이라고 하는데 귀가 이 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이 있는 분들이 언제 심해지는지 아시나요?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축두골을 싸고 있는 근육이 있겠죠? 그게 바로 축두근인데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축두근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축두골을 압박하게 되겠죠? 그러면 축두골 내부에 있는 귀의 부속기관들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귀 쪽으로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코, 비인두의 내부 구조를 알고 머리뼈의 모양도 알았으니 다음은 머리, 얼굴, 목을 싸고 있는 근육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깨, 허리가 아프면 침 치료를 하거나 마사지를 받아서 근육 긴장을 풀면서 통증을 해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 얼굴, 목의 근육에 긴장이 심해도 비염, 축농증, 후비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사람 얼굴을 보면 근육이 복잡하기도 하고 엄청 많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승모근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큰 근육이 머리부터 뒷목, 어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뒷부분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승모근이 너무 긴장해서 뒷머리 압력이 높아지면 눈이 뻑뻑해지고 코가 건조해지거나 막히고 두통이 자주 생깁니다. 누가 뒷머리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다음은 흉쇄유돌근입니다. 가슴뼈인 흉골에서부터 두개골까지 이어져 있어서 목 앞면을 지탱해주고 고개를 돌릴 때 주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긴장하면 편두통이나 눈 주위가 아플 수 있고 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귀 쪽으로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귀는 코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흉쇄유돌근의 문제가 코까지 파급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턱 및 목 앞에 자리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후비루 환자분들이 오시면 원장님 여기에 딱 거래가 걸려있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 부위를 많이 짚으십니다. 이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 그 안에 지나고 있는 혈관, 림프관을 압박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근육을 잘 진찰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측두근입니다. 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측두골을 다 덮고 있죠? 이렇게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긴장하면 편두통이 자주 올 수 있고 눈이 뻑뻑해집니다. 당연히 코와 귀 쪽의 문제도 잘 생길 수 있겠죠? 코막힘, 이명, 귀 먹먹함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 근육을 잘 풀어줘야 합니다. 다음은 깨물근이라고 하는 교근입니다.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 이 교근이 벌어지면서 턱이 움직이게 됩니다. 교근이 긴장하거나 굳어지면 턱이 아프거나 얼굴을 압박하기 때문에 코나 귀 주변으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코와 귀를 포함한 두면부 질환에 관여할 수 있는 근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혈관을 한번 보실게요. 빨간색은 동맥, 파란색은 정맥입니다. 동맥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정맥은 노폐물이 섞인 굳은 피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 곳곳으로 동맥과 정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붓거나 건조해지거나 통증이 생기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얼굴 부위뿐만 아니라 코와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정체돼서 빠지지 않으면 코에 비갑게도 부으면서 코가 막힐 수 있고
만약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건조해지면서 코 안에 딱지도 생기고 코피도 자주 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혈액순환은 주변 근육 조직의 긴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근육의 긴장만 잘 풀어줘도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뿐만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릴 림프액도 쇄골 밑에서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쇄골 밑을 잘 문질러서 풀어주기만 해도 코가 뚫리고 콧물, 가래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림프관의 모습을 보시죠. 림프관은 이렇게 온몸에 퍼져 있는데 50% 이상이 목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목 주변에 이상이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편도가 붓고 열나는 경우가 있죠. 편도가 림프의 덩어리입니다. 외부에서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의 군대인 림프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러스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열이 나고 몸살이 나는 것이죠. 싸움이 잘 끝나면 다행인데 바이러스와 싸운 이후에 생긴 시체들, 즉 가래, 콧물이 잘 빠지지 않고 목에 걸리게 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후비루 현상입니다. 코로나 걸리고 나서 또는 독감을 심하게 앓고 나서 그리고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기침, 가래, 목 이물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외부 바이러스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가래, 콧물이 목으로 넘어와서 빠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침을 계속하고 가래를 뱉는다고 캑캑대면서 목 주변 근육에 힘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림프관과 혈관을 압박하면서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죠. 이상 분비물도 줄여줘야 하고 배출되지 않는 가래도 잘 빠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코막힘으로 불편하신 분들 중에 잘 때 좌측으로 돌아누우면 우측이 뚫리고 우측으로 돌아누우면 좌측으로 뚫리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쪽으로 돌아누우면 아래쪽 목이 눌리면서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노폐물 정체가 일어나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갑계 부종이 생기면서 코가 막히는 거죠. 결국 목을 잘 풀어줘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의 구조, 머리뼈, 두면부 주위의 근육, 혈관, 림프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인체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위까지 불편함이 파급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한 부분의 문제가 좋아지면 다른 부위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비염, 축농증, 후비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한테 치료했던 분들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 치료가 안 돼서 오십니다. 왜 치료가 안 되었을까요? 바로 아픈 부위, 즉 코만 바라봐서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설명을 들으셨다면 코 질환은 코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면 비염, 축농증, 후비루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뒷목 어깨의 긴장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승모근은 머리, 뒷목, 어깨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후두부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시작하면 눈이 편해지고 코가 시원해집니다. 특히 우측 코가 자주 막히는 분은 우측 어깨가 아프고 좌측 코가 자주 막히는 부분은 좌측 어깨가 아프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의 긴장만 풀어줘도 코가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근막이완 추나를 이용해서 뒷머리, 뒷목, 어깨의 긴장을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사열부항을 이용해서 구준피, 즉 어혈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뒷머리와 어깨 침 치료를 이용해서 긴장을 더욱 잘 풀어드립니다. 두 번째는 애노약침을 이용해서 목 주변의 근육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림프의 노폐물 배출을 높입니다. 애노라고 하는 산화질소는 천연물질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폐물 배출에 탁월합니다. 굳은 부위를 제가 진찰하면서 직접 찾아서 모두 풀어드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바로 콧물, 가래가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도침 치료입니다. 아무래도 오래 고생하신 분들을 많이 치료하다 보니 근육이 돌처럼 굳어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애노약침으로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침이라고 하는 특수침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굳어있는 부위를 직접 풀어드립니다. 넷째는 비강사열 치료와 비강약침 치료입니다.
코 안에 비갑계가 부어있는 경우는 비강 사혈을 통해서 붓기를 빼면 코가 뚫리게 됩니다. 코 안에 점막이 건조한 경우는 사혈을 해서 피를 빼게 되면 건조한 점막이 복구되면서 코가 뚫리게 됩니다. 비강 사혈은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노 스프레이 사용입니다. 에노라고 하는 산화질소는 천연물질로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수시로 사용하면서 코 점막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좋은 상태가 잘 유지됩니다. 저에게 치료받는 분에게는 처방을 해드려서 수시로 사용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페고 에노 복용입니다. 보페고는 코 안과 인후, 이관지의 점막을 촉촉하게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혀 호흡기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한방 처방입니다. 보페고 역시 산화질소가 포함되어 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바로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증상이 가볍다면 10회 이내의 치료만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오래되고 심한 분들은 30회 정도의 치료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처음 10회 정도는 일주일에 2회 정도의 치료를 권합니다. 빠르게 불편함을 치료하기 위해서죠. 10회차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분들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간격을 띄워드려요. 일주일, 2주일, 한 달까지 천천히 간격을 띄우고 한 달 동안 불편하지 않다면 한 달에 한 번 관리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환절기에도 불편하지 않고 생활에 불편하지 않으면 치료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와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보페고 에노를 하루 한 포씩 꾸준히 드시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페고를 이렇게 드셔주시면 훨씬 생활이 편하게 유지가 잘 될 수 있거든요. 10년 동안 많은 호흡기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치료가 잘 안 돼서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진 분을 보면서 희열도 느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 10년간의 비염, 축농증, 후비루의 치료에 관한 관점입니다. 코질환, 목질환은 그 부위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전신을 보고 전체를 바라봐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염, 축농증, 후비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성찬입니다. 저는 비염, 축농증, 후비루 질환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코막힘, 콧물, 가래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부학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코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코 안을 보시면 이렇게 3단의 계단식으로 살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하비갑계, 중간 부분을 중비갑계, 위쪽을 상비갑계라고 부릅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라디에이터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데 비갑계에서 찬 공기는 따뜻하게 데워주고 뜨거운 공기는 차갑게 식혀주는 온도 조절 기능을 하게 되고 너무 습한 공기는 건조하게, 너무 건조한 공기는 습하게 적절히 습도 조절 기능을 하게 됩니다. 비갑계는 외부 환경이나 몸이 컨디션에 따라 부었다 가라앉았다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공기를 빨리 데우기 위해서 비갑계가 부풀어서 코가 막히게 되고 따뜻해지면 가라앉으면서 코가 뚫리게 되는 것이죠. 에어컨 바람이나 찬바람 쐬면 코가 막히는 분들이 이런 경우죠. 코 막힘으로 고생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왼쪽이 막혔다, 오른쪽이 막혔다 하잖아요. 그게 비인두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만약 만성적으로 붓게 되면 만성 코막힘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귀와 코가 연결되는 이관입니다. 코와 귀가 연결되어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와 귀가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콧물이 너무 많아져서 코 안에서 넘쳐서 이관을 타고 귀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이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이염은 애초에 귀의 문제가 아니고 코의 문제일 수 있겠죠? 콧물이 안 나오고 넘치지 않도록만 해주면
코가 좋아지면서 중이염은 저절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가 먹먹해지거나 귀의 압력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코에서 귀로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준다면 비행기 탈 때 귀가 아프거나 높은 곳에 가서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목젖이고 여기는 혀입니다. 코와 목이 만나는 이 부위를 비인두라고 하죠. 얼마 전에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비인두 뒤편에서 뇌 노폐물이 빠지는 림프관을 찾아냈다는 논문입니다. 림프액이 하는 일은 노폐물 배출, 즉 몸의 쓰레기를 청소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뇌에도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런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고 계속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썩듯이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노폐물로 인해서 뇌출혈, 뇌경색, 치매 같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림프관이 이 비인두 뒤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의 구조를 보면 코와 비인두는 이렇게 뇌와 맞닿아 있습니다. 코로 숨을 잘 쉬고 비인두 뒤로 노폐물이 잘 빠져야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비인두 주변에는 콧물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있어서 항상 분비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기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의 양이 많아지고 찐득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목에 자꾸 끼거나 답답하게 되겠죠? 앉아있을 때는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분비물이 비교적 잘 빠지지만 누워있을 때는 코 뒤편, 목젖 뒤쪽에 분비물이 쌓이겠죠. 그래서 비인두에 콧물이 고여있는 분들이 아침에 자고 나면 가래가 목에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코의 질환은 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 머리, 목 전체의 근육 긴장, 혈액순환 문제, 림프순환 문제가 모두 관여합니다. 따라서 코의 불편함을 코만 치료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뼈 두개골을 살펴보겠습니다. 두개골 모형이에요. 이 모형은 이해하기 쉽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우리 머리뼈는 하나의 통뼈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조각의 뼈가 결합되어 머리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면을 봉합선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전두골, 위에는 두정골, 뒤에는 후두골, 옆에는 축두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뼈를 이루지 않고 이렇게 각각의 뼈가 봉합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거나 활동할 때 이 봉합선이 느슨해야 뇌 노폐물이 잘 빠지게 됩니다. 여기가 너무 꽉 조이면 두개골 안에 림프나 혈액이 잘 돌지 못하게 됩니다. 생선의 아가미처럼 숨 쉴 때 아가미가 벌어지듯이 이 봉합선도 느슨해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방금 비인두 뒤로 노폐물이 빠진다고 했죠. 뇌 노폐물이 비인두 뒤로 잘 빠져야 뇌뿐만 아니라 눈, 귀, 코, 목의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인지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의 머리뼈를 만져보면 엄청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볼링공처럼요. 그러면 뇌호흡이 안 되어서 노폐물이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 눈, 귀, 머리 등의 두면부 질환에서 머리를 잘 풀어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뼈는 축두골이라고 하는데 귀가 이 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이 있는 분들이 언제 심해지는지 아시나요?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축두골을 싸고 있는 근육이 있겠죠? 그게 바로 축두근인데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축두근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축두골을 압박하게 되겠죠. 그러면 축두골 내부에 있는 귀의 부속기관들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귀 쪽으로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코, 비인두의 내부 구조를 알고 머리뼈의 모양도 알았으니 다음은 머리, 얼굴, 목을 싸고 있는 근육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깨, 허리가 아프면 침 치료를 하거나 마사지를 받아서 근육 긴장을 풀면서 통증을 해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 얼굴, 목의 근육에 긴장이 심해도 비염, 축농증, 후비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사람 얼굴을 보면 근육이 복잡하기도 하고 엄청 많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승모근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큰 근육이 머리부터 뒷목, 어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뒷부분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승모근이 너무 긴장해서 뒷머리 압력이 높아지면 눈이 뻑뻑해지고 코가 건조해지거나 막히고 두통이 자주 생깁니다. 누가 뒷머리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다음은 흉쇄유돌근입니다. 가슴뼈인 흉골에서부터 두개골까지 이어져 있어서 목 앞면을 지탱해주고 고개를 돌릴 때 주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긴장하면 편두통이나 눈 주위가 아플 수 있고 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귀 쪽으로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귀는 코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흉쇄유돌근의 문제가 코까지 파급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턱 및 목 앞에 자리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후비루 환자분들이 오시면 원장님 여기에 딱 가래가 걸려있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 부위를 많이 짚으십니다. 이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 그 안에 지나고 있는 혈관, 림프관을 압박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근육을 잘 진찰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측두근입니다. 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측두골을 다 덮고 있죠? 이렇게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긴장하면 편두통이 자주 올 수 있고 눈이 뻑뻑해집니다. 당연히 코와 귀 쪽의 문제도 잘 생길 수 있겠죠? 코막힘, 이명, 귀 먹먹함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 근육을 잘 풀어줘야 합니다. 다음은 깨물근이라고 하는 교근입니다.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 이 교근이 벌어지면서 턱이 움직이게 됩니다. 교근이 긴장하거나 굳어지면 턱이 아프거나 얼굴을 압박하기 때문에 코나 귀 주변으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코와 귀를 포함한 두면부 질환에 관여할 수 있는 근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혈관을 한번 보실게요. 빨간색은 동맥, 파란색은 정맥입니다. 동맥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정맥은 노폐물이 섞인 굳은 피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 곳곳으로 동맥과 정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붓거나 건조해지거나 통증이 생기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얼굴 부위뿐만 아니라 코와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정체돼서 빠지지 않으면 코에 비갑게도 부으면서 코가 막힐 수 있고 만약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건조해지면서 코 안에 딱지도 생기고 코피도 자주 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혈액순환은 주변 근육 조직의 긴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근육의 긴장만 잘 풀어줘도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뿐만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릴 림프액도 쇄골 밑에서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쇄골 밑을 잘 문질러서 풀어주기만 해도 코가 뚫리고 콧물, 가래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림프관의 모습을 보시죠. 림프관은 이렇게 온몸에 퍼져 있는데 50% 이상이 목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목 주변에 이상이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편도가 붓고 열나는 경우가 있죠. 편도가 림프의 덩어리입니다. 외부에서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의 군대인 림프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러스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열이 나고 몸살이 나는 것이죠. 싸움이 잘 끝나면 다행인데 바이러스와 싸운 이후에 생긴 시체들, 즉 가래, 콧물이 잘 빠지지 않고 목에 걸리게 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후비루 현상입니다. 코로나 걸리고 나서 또는 독감을 심하게 앓고 나서 그리고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기침, 가래, 목 이물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외부 바이러스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가래, 콧물이 목으로 넘어와서 빠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침을 계속하고 가래를 뱉는다고 캑캑대면서 목 주변 근육에 힘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림프관과 혈관을 압박하면서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죠. 이상 분비물도 줄여줘야 하고 배출되지 않는 가래도 잘 빠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코막힘으로 불편하신 분들 중에 잘 때 좌측으로 돌아누우면 우측이 뚫리고 우측으로 돌아누우면 좌측으로 뚫리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쪽으로 돌아놓으면 아래쪽 목이 눌리면서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노폐물 정체가 일어나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갑계 부종이 생기면서 코가 막히는 거죠. 결국 목을 잘 풀어줘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의 구조, 머리뼈, 두면부 주위의 근육, 혈관, 림프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인체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위까지 불편함이 파급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한 부분의 문제가 좋아지면 다른 부위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비염, 축농증, 후비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한테 치료했던 분들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 치료가 안 돼서 오십니다. 왜 치료가 안 되었을까요? 바로 아픈 부위, 즉 코만 바라봐서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설명을 들으셨다면 코 질환은 코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면 비염, 축농증, 후비루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뒷목 어깨의 긴장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승모근은 머리, 뒷목, 어깨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후두부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시작하면 눈이 편해지고 코가 시원해집니다. 특히 우측 코가 자주 막히는 분은 우측 어깨가 아프고 좌측 코가 자주 막히는 부분은 좌측 어깨가 아프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의 긴장만 풀어줘도 코가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근막이완 추나를 이용해서 뒷머리, 뒷목, 어깨의 긴장을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사열부항을 이용해서 구준피, 즉 어혈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뒷머리와 어깨 침 치료를 이용해서 긴장을 더욱 잘 풀어드립니다. 두 번째는 애노약침을 이용해서 목 주변의 근육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림프의 노폐물 배출을 높입니다. 애노라고 하는 산화질소는 천연물질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폐물 배출에 탁월합니다. 굳은 부위를 제가 진찰하면서 직접 찾아서 모두 풀어드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바로 콧물, 가래가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도침 치료입니다. 아무래도 오래 고생하신 분들을 많이 치료하다 보니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애노약침으로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침이라고 하는 특수침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굳어 있는 부위를 직접 풀어드립니다. 넷째는 비강사열 치료와 비강약침 치료입니다. 코 안에 비갑계가 부어있는 경우는 비강사열을 통해서 붓기를 빼면 코가 뚫리게 됩니다. 코 안에 점막이 건조한 경우는 사열을 해서 피를 빼게 되면 건조한 점막이 복구되면서 코가 뚫리게 됩니다. 비강사열은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다섯 번째는 애노 스프레이 사용입니다. 애노라고 하는 산화질소는 천연물질로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수시로 사용하면서 코 점막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면 좋은 상태가 잘 유지됩니다. 저에게 치료받는 분에게는 처방을 해드려서 수시로 사용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페고 애노 복용입니다. 보페고는 코 안과 인후, 기관지의 점막을 촉촉하게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혀 호흡기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한방 처방입니다. 보페고 역시 산화질소가 포함되어 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바로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증상이 가볍다면 10회 이내의 치료만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오래되고 심한 분들은 30회 정도의 치료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처음 10회 정도는 일주일에 2회 정도의 치료를 권합니다. 빠르게 불편함을 치료하기 위해서죠. 10회차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분들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간격을 띄워드려요. 일주일, 2주일, 한 달까지 천천히 간격을 띄우고 한 달 동안 불편하지 않다면 한 달에 한 번 관리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환절기에도 불편하지 않고 생활에 불편하지 않으면 치료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와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보페고 애노를 하루 한 포씩 꾸준히 드시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페고를 이렇게 드셔주시면 훨씬 생활이 편하게 유지가 잘 될 수 있거든요.
10년 동안 많은 호흡기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치료가 잘 안 돼서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진 분을 보면서 희열도 느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 10년간의 비염, 축농증, 후비루이 치료에 관한 관점입니다. 코질환, 목질환은 그 부위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전신을 보고 전체를 바라봐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염, 축농증, 후비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성찬입니다. 저는 비염, 축농증, 후비루 질환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코막힘, 콧물, 가래 등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부학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코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코 안을 보시면 이렇게 3단의 계단식으로 살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랫부분을 하비갑계, 중간 부분을 중비갑계, 위쪽을 상비갑계라고 부릅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라디에이터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코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데 비갑계에서 찬 공기는 따뜻하게 데워주고 뜨거운 공기는 차갑게 식혀주는 온도 조절 기능을 하게 되고 너무 습한 공기는 건조하게, 너무 건조한 공기는 습하게 적절히 습도 조절 기능을 하게 됩니다. 비갑계는 외부 환경이나 몸이 컨디션에 따라 부었다 가라앉았다 합니다. 찬바람이 불면 공기를 빨리 데우기 위해서 비갑계가 부풀어서 코가 막히게 되고 따뜻해지면 가라앉으면서 코가 뚫리게 되는 것이죠. 에어컨 바람이나 찬바람 쐬면 코가 막히는 분들이 이런 경우죠. 코 막힘으로 고생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왼쪽이 막혔다, 오른쪽이 막혔다 하잖아요. 그게 비인두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만약 만성적으로 붓게 되면 만성 코막힘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귀와 코가 연결되는 이관입니다. 코와 귀가 연결되어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와 귀가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콧물이 너무 많아져서 코 안에서 넘쳐서 이관을 타고 귀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이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이염은 애초에 귀의 문제가 아니고 코의 문제일 수 있겠죠? 콧물이 안 나오고 넘치지 않도록만 해주면 코가 좋아지면서 중이염은 저절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가 먹먹해지거나 귀의 압력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코에서 귀로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준다면 비행기 탈 때 귀가 아프거나 높은 곳에 가서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목젖이고 여기는 혀입니다. 코와 목이 만나는 이 부위를 비인두라고 하죠. 얼마 전에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비인두 뒤편에서 뇌 노폐물이 빠지는 림프관을 찾아냈다는 논문입니다. 림프액이 하는 일은 노폐물 배출, 즉 몸의 쓰레기를 청소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머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뇌에도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런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고 계속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썩듯이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노폐물로 인해서 뇌출혈, 뇌경색, 치매 같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림프관이 이 비인두 뒤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의 구조를 보면 코와 비인두는 이렇게 뇌와 맞닿아 있습니다. 코로 숨을 잘 쉬고 비인두 뒤로 노폐물이 잘 빠져야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비인두 주변에는 콧물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있어서 항상 분비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기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의 양이 많아지고 찐득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목에 자꾸 끼거나 답답하게 되겠죠? 앉아있을 때는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분비물이 비교적 잘 빠지지만 누워있을 때는 코 뒤편, 목젖 뒤쪽에 분비물이 쌓이겠죠. 그래서 비인두에 콧물이 고여있는 분들이 아침에 자고 나면 가래가 목에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코의 질환은 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 머리, 목 전체의 근육 긴장, 혈액순환 문제, 림프순환 문제가 모두 관여합니다.
따라서 코의 불편함을 코만 치료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뼈 두개골을 살펴보겠습니다. 두개골 모양이에요. 이 모양은 이해하기 쉽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우리 머리뼈는 하나의 통뼈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조각의 뼈가 결합되어 머리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면을 봉합선이라고 하는데 앞에는 전두골, 위에는 두정골, 뒤에는 후두골, 옆에는 축두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뼈를 이루지 않고 이렇게 각각의 뼈가 봉합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거나 활동할 때 이 봉합선이 느슨해야 뇌 노폐물이 잘 빠지게 됩니다. 여기가 너무 꽉 조이면 두개골 안에 림프나 혈액이 잘 돌지 못하게 됩니다. 생선의 아가미처럼 숨 쉴 때 아가미가 벌어지듯이 이 봉합선도 느슨해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방금 비인두 뒤로 노폐물이 빠진다고 했죠. 뇌 노폐물이 비인두 뒤로 잘 빠져야 뇌뿐만 아니라 눈, 귀, 코, 목의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인지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의 머리뼈를 만져보면 엄청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볼링공처럼요. 그러면 뇌호흡이 안 되어서 노폐물이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 눈, 귀, 머리 등의 두면부 질환에서 머리를 잘 풀어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뼈는 축두골이라고 하는데 귀가 이 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이 있는 분들이 언제 심해지는지 아시나요?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축두골을 싸고 있는 근육이 있겠죠? 그게 바로 축두근인데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축두근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축두골을 압박하게 되겠죠? 그러면 축두골 내부에 있는 귀의 부속기관들의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귀 쪽으로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코, 비인두의 내부 구조를 알고 머리뼈의 모양도 알았으니 다음은 머리, 얼굴, 목을 싸고 있는 근육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깨, 허리가 아프면 침 치료를 하거나 마사지를 받아서 근육 긴장을 풀면서 통증을 해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머리, 얼굴, 목의 근육에 긴장이 심해도 비염, 축농증, 후비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사람 얼굴을 보면 근육이 복잡하기도 하고 엄청 많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승모근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큰 근육이 머리부터 뒷목, 어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뒷부분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만약 승모근이 너무 긴장해서 뒷머리 압력이 높아지면 눈이 뻑뻑해지고 코가 건조해지거나 막히고 두통이 자주 생깁니다. 누가 뒷머리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다음은 흉쇄유두근입니다. 가슴뼈인 흉골에서부터 두개골까지 이어져 있어서 목 앞면을 지탱해주고 고개를 돌릴 때 주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긴장하면 편두통이나 눈 주위가 아플 수 있고 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귀 쪽으로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귀는 코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흉쇄유두근의 문제가 코까지 파급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턱 및 목 앞에 자리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후비루 환자분들이 오시면 원장님 여기에 딱 가래가 걸려있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 부위를 많이 짚으십니다. 이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 그 안에 지나고 있는 혈관, 림프관을 압박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노폐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근육을 잘 진찰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측두근입니다. 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측두골을 다 덮고 있죠? 이렇게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긴장하면 편두통이 자주 올 수 있고 눈이 뻑뻑해집니다. 당연히 코와 귀 쪽의 문제도 잘 생길 수 있겠죠? 코막힘, 이명, 귀 먹먹함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 근육을 잘 풀어줘야 합니다. 다음은 깨물근이라고 하는 교근입니다.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할 때 이 교근이 벌어지면서 턱이 움직이게 됩니다. 교근이 긴장하거나 굳어지면 턱이 아프거나 얼굴을 압박하기 때문에
코나 귀 주변으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코와 귀를 포함한 두면부 질환에 관여할 수 있는 근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혈관을 한번 보실게요. 빨간색은 동맥, 파란색은 정맥입니다. 동맥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정맥은 노폐물이 섞인 굳은 피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얼굴 곳곳으로 동맥과 정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붓거나 건조해지거나 통증이 생기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얼굴 부위뿐만 아니라 코와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이 정체돼서 빠지지 않으면 코에 비갑게도 부으면서 코가 막힐 수 있고, 만약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건조해지면서 코 안에 딱지도 생기고 코피도 자주 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혈액순환은 주변 근육 조직의 긴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근육의 긴장만 잘 풀어줘도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뿐만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릴 림프액도 쇄골 밑에서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쇄골 밑을 잘 문질러서 풀어주기만 해도 코가 뚫리고 콧물, 가래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림프관의 모습을 보시죠. 림프관은 이렇게 온몸에 퍼져 있는데 50% 이상이 목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목 주변에 이상이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편도가 붓고 열나는 경우가 있죠. 편도가 림프의 덩어리입니다. 외부에서 나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의 군대인 림프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러스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열이 나고 몸살이 나는 것이죠. 싸움이 잘 끝나면 다행인데 바이러스와 싸운 이후에 생긴 시체들, 즉 가래, 콧물이 잘 빠지지 않고 목에 걸리게 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후비루 현상입니다. 코로나 걸리고 나서 또는 독감을 심하게 앓고 나서 그리고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서 후유증으로 기침, 가래, 목 이물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외부 바이러스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가래, 콧물이 목으로 넘어와서 빠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침을 계속하고 가래를 뱉는다고 캑캑대면서 목 주변 근육에 힘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림프관과 혈관을 압박하면서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죠. 이상 분비물도 줄여줘야 하고 배출되지 않는 가래도 잘 빠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코막힘으로 불편하신 분들 중에 잘 때 좌측으로 돌아 누우면 우측이 뚫리고 우측으로 돌아 누우면 좌측으로 뚫리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쪽으로 돌아 누우면 아래쪽 목이 눌리면서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면 노폐물 정체가 일어나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갑게 부종이 생기면서 코가 막히는 거죠. 결국 목을 잘 풀어줘서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코의 구조, 머리뼈, 두면부 주위의 근육, 혈관, 림프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인체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위까지 불편함이 파급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한 부분의 문제가 좋아지면 다른 부위까지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비염, 축농증, 후비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저한테 치료했던 분들 대부분이 다른 곳에서 치료가 안 돼서 오십니다. 왜 치료가 안 되었을까요? 바로 아픈 부위, 즉 코만 바라봐서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설명을 들으셨다면 코 질환은 코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면 비염, 축농증, 후비루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뒷목 어깨의 긴장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승모근은 머리, 뒷목, 어깨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후두부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시작하면 눈이 편해지고 코가 시원해집니다. 특히 우측 코가 자주 막히는 분은 우측 어깨가 아프고 좌측 코가 자주 막히는 부분은 좌측 어깨가 아프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의 긴장만 풀어줘도 코가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근막이완 추나를 이용해서 뒷머리, 뒷목, 어깨의 긴장을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사열부항을 이용해서 굳은 피, 즉 어혈을 제거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뒷머리와 어깨 침 치료를 이용해서 긴장을 더욱 잘 풀어드립니다. 두 번째는 애노약침을 이용해서 목 주변의 근육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림프의 노폐물 배출을 높입니다. NO라고 하는 산화질소는 천연물질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폐물 배출에 탁월합니다. 굳은 부위를 제가 진찰하면서 직접 찾아서 모두 풀어드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바로 콧물, 가래가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도침 치료입니다. 아무래도 오래 고생하신 분들을 많이 치료하다 보니 근육이 돌처럼 굳어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NO 약침으로도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침이라고 하는 특수침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굳어있는 부위를 직접 풀어드립니다. 넷째는 비강사열 치료와 비강약침 치료입니다. 코 안에 비갑개가 부어있는 경우는 비강사열을 통해서 붓기를 빼면 코가 뚫리게 됩니다. 코 안에 점막이 건조한 경우는 사열을 해서 피를 빼게 되면 건조한 점막이 복구되면서 코가 뚫리게 됩니다. 비강사열은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다섯 번째는 NO 스프레이 사용입니다. NO라고 하는 산화질소는 천연물질로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수시로 사용하면서 코 점막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면 좋은 상태가 잘 유지됩니다. 저에게 치료받는 분에게는 처방을 해드려서 수시로 사용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페고 NO 복용입니다. 보페고는 코 안과 인후, 기관지의 점막을 촉촉하게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혀 호흡기 건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한방 처방입니다. 보페고 역시 산화질소가 포함되어 있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과 염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바로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증상이 가볍다면 10회 이내의 치료만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증상이 오래되고 심한 분들은 30회 정도의 치료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처음 10회 정도는 일주일에 2회 정도의 치료를 권합니다. 빠르게 불편함을 치료하기 위해서죠. 10회차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분들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간격을 띄워드려요. 일주일, 2주일, 한 달까지 천천히 간격을 띄우고 한 달 동안 불편하지 않다면 한 달에 한 번 관리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환절기에도 불편하지 않고 생활에 불편하지 않으면 치료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와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보페고 NO를 하루 한 포씩 꾸준히 드시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페고를 이렇게 드셔주시면 훨씬 생활이 편하게 유지가 잘 될 수 있거든요. 10년 동안 많은 호흡기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치료가 잘 안 돼서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진 분을 보면서 희열도 느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 10년간의 비염, 축농증, 후비루의 치료에 관한 관점입니다. 코질환, 목질환은 그 부위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전신을 보고 전체를 바라봐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비염, 축농증, 후비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